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지 디자인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다음 조건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작성해라 그러고 나왔는데, 자, 요 첫 번째 이 슬라이드가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1번 슬라이드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ITQ 시험에서도 1번 슬라이드는 우리 표지 디자인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슬라이드 만들 때 여기 보니까 이제 크기, 슬라이드 크기는 이제 A4 용지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 A4 용지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파일 저장할 때 그때 이제 전부 다 A4 용지로 그렇게 설정해 주고, 용지 방향도 이제 가로로 그렇게 이제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그거 저장한 거 있죠. 그거 이제 불러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지 디자인하고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도형 집어넣어라, 그리고 워드 아트 집어넣어라, 그림 집어넣어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형이 뭔지, 워드 아트가 뭔지, 그림이 뭔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하고 있는데, 요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도형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 집어넣는 거. 그리고 요 동그라미 2번, 여기 글씨 써져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워드 아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회사 로고 그런 거 이제 집어넣는 거.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 세부 조건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동그라미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해서 이런 동그라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그냥 내용들만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도형 편집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도형 편집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지금 요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림. 자, 요런 그림을 이제 실제 슬라이드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 지금 얘 크기, 가로는 얼마로 해라, 세로는 얼마 해라,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갖다 놓을 때 위치, 그것도 이제 문제상에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크기 있죠? 이 슬라이드의 전체 크기를 보고 이 전체 슬라이드의 절반,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를 절반으로 뚝 잘라서 이 그림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될지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집어넣을 때 사각형을 집어넣어서 그 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그림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그때 이제 그 사각형을 그릴 때 절반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도형에다가, 그 사각형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워라. 그림으로 채우는데 요 커피콩 요 그림 모양으로 이제 채우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어디에 있다? 내 PC의 문서에 보게 되면 ITQ라는 그 폴더가 있고, ITQ라는 그 폴더 안에 피처라는 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림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3번 이 그림 파일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이 도형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명도는 50%로 그렇게 이제 변경해라. 그리고 도형의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얘를 이제 설정해라. 요게 이제 세부 조건이요. 그렇게 이제 작성하려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 보니까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시오, 그리고 써있죠.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다 지워야 됩니다.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냐? 첫 번째 도형 선택하고 이제 Shift 키,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고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 두 개 도형이 전부 다 내가 범위 잡은 곳 안에 포함되게 그렇게 선택만 해주면, 드래그해서 선택만 해주면 두 개의 도형이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쭉 드래그 하긴 하는데 요만큼만 이제 드래그 하게 되면 이 두 개 도형이 선택이 안 됩니다. 왜? 얘를 이렇게 범위 잡아서 여러 개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때는 그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충분히 포함되게 이만하게 이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 선택하고 나서 그냥 마우스 손 띄면은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포함되게끔 그렇게 이제 드래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 띄면은 두 개 도형이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 그러면 이제 싹 다 이제 지워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요. 삽입에 가게 되면 우리가 도형이 있어요. 도형 이 중에서 우리는 사각형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 그 밑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면 어떤 거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각형 얘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시작하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절반 정도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슬라이드 그림 봤을 때는 절반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요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로 이제 하겠다 해서 이제 손 띄면 돼요. 손 띄면은 지금처럼 이런 도형이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림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림을 집어넣을 때는 이 도형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이 도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도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이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 서식하고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 도형을 채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얘 선택해주고 채우기요. 그래서 채우기를 선택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채우기 없음도 있고 단색도 있고 그라데이션도 있고 그림 또는 질감 이런 것도 있고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그림으로 채울 거니까 그림 선택해 주고요. 그 중에서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채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림 삽입하고 파일이요. 그래서 파일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림이 들어있는 그 해당 폴더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문서에 ITQ라는 이 폴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피처라고 있고 이 피처라는 폴더 안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들어가게 되면 그림 1, 2, 3, 4, 5다, 로고 1, 2, 3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그림 3번, 문제에 나온 그림 3번이요. 얘 선택해주고 삽입이요. 그러면 이제 커피콩 모양의 그림이 쭉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삽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투명도 50%로 하라 그랬어요. 그 투명도도 우리 그림 서식 있죠. 여기서 이제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투명도라고 써져 있고 여기 0%라고 돼 있는데 얘를 이제 50%로 그렇게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50이라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도형의 효과 집어넣을 거예요. 효과를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요 아이콘이 효과예요. 효과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자다, 반사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그렇게 집어넣을 거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크기만 이제 5포인트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돼요. 해서 이 그림 서식이 됐든 도형 서식이 됐든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게 이제 채우기. 색깔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때 쓰는 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선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아이콘이 이제 우리 효과요. 방금 했던 거. 이 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요. 반사다, 네온이 돼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게 이제 크기 속성. 해서 크기도 우리가 수치로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고 위치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고 텍스트 상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만들어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여백 같은 것도 여기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그림이요. 그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림 보정도 할 수 있고 그림 색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자르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번 슬라이드 만들 때는 여기 채우기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채워라. 그리고 투명도 수정하는 거 요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효과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 집어넣어라. 그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요 그림 끝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 요 동그라미 1번 얘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커피 그림 요 모양의 그림이 우리 이제 삽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은 워드아트 삽입해라. 워드아트라는 게 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모양의 이제 요런 글씨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글씨를 쓰고 나서 글씨 모양을 어떻게 변환해라. 역갈매기형 수장 이걸로 이제 해라. 그리고 이 안에 쓴 글씨는 도둠체 굵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가 요 위에다가 내가 글씨를 썼지만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근접 반사로 하고 4포인트 오프셋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워드아트 좀 삽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워드아트를 삽입할 때는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다가 워드아트라는 거를 집어넣을 거니까 삽입할 거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면 됩니다. 요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도형 집어넣었었죠. 그리고 워드아트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워드아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아트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까만색 글씨 그 형태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 A 있죠.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그 워드 아트, 그림에 써져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영어로 입력해야 되는데 영어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전부 다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일자로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를 우리가 아까 문제에 봤을 때 역갈매기형 수장이라는 걸로 우리가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메뉴에 보게 되면 이 워드 아트를 내가 선택해 놓게 되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게 되면 워드 아트 스타일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텍스트, 이 텍스트에 이제 효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ABC 변환이라는 거예요. 변환을 역갈매기 수장으로 할 겁니다. 그때 이런 것들에 이제 마우스를 내가 갖다 대게 되면 제목들이 다 떠요. 얘는 이제 사각형이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갈매기형 수장이고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역갈매기형 수장이죠. 그래서 그 옆에 게 이제 역갈매기형 수장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요 변환 이제 해준 거예요. 글씨 전부 다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변환해서 역갈매기형 수장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우리가 도등 굵게 해줘야 되고요. 텍스트 반사 해줄 겁니다.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으로 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홈이라고 있어요. 홈이라는 요 모양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속성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글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도 우리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온 거는 도듬 굵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 글씨가 있는 부분을 찍어도 되고요. 그 옆에 이제 삼각형을 눌러도 돼요. 그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글자 글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도둠을 찾아라 무슨 글꼴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요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해주냐, 도둠하고 직접 써주면 돼요. 직접 써주고 나서 엔터요. 엔터를 눌러야 이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글꼴 이름을 직접 써버리면 돼요. 그게 더 빨라요. 찾는 것보다. 그리고 얘는 이제 굵게 하라 했으니까 이제 굵게 첫 번째 있는 이 굵게를 클릭해 주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우리 텍스트 그림자하고 텍스트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문제상이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얘는 이제 체크 해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체크 해제할 때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워드 아트에다가 이제 우리가 텍스트 반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요게 텍스트 효과 있죠. 우리 텍스트 효과에서 아까 우리 역갈매기형 수장 그걸로 이제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반사라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반사 변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근접 반사 터치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갔더니 2분의 1 반사 터치다. 그리고 그 옆에 갔더니 전체 반사 터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뜨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뜨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걸로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게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요. 그래서 얘만 선택해 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그래서 문제 그림을 보고 지금 여기서 시키는 거 요 세 가지는 다 해줬어요. 다 해줬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냐, 요 위치 잡아줘야 돼요. 요 위치요. 여기 반사된 거는 보지 말고 얘만 보세요. 요 위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크기, 위치를 맞춰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보게 되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떨어져 있는 건 비슷해 보여요. 비슷하니까 얘를 이제 가운데쯤에 놓으면 되겠죠. 가운데쯤은 놓으면 되는데 요 A가 시작한 위치 좀 보세요. 요 A가 시작할 때는 요 커피콩 모양이 있을 때 한 이쯤에서 시작했고 요 A라는 글자가 요쯤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A라는 글자 하나 보고요. 그리고 끝나는 글자 요 T라는 글자가 한 요쯤에 오면 될 거고 끝나는 위치에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 보니까 이제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V하고 I가 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크기 조정 좀 해보자고요. 자, 크기 조정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얘 위치도 잡아주고 우리가 크기도 조정해 줘야죠. 이런 도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움직일 때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은 수직이 됐든 수평이 됐든 그렇게
한쪽이 이제 고정이 돼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기를 조정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크기 조절점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비율로 가로 세로가 됐든 좌우가 됐든 비율대로 이제 움직여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를 우리가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A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크기 좀 맞추자고요. 자, A라는 글자 그거대로 이제 비율도 좀 맞춰가면서 그렇게 크기 조정 좀 하자고요. 자, 해서 A라는 글자는 이제 얼추 맞은 것 같아요. 자, 요 까만색 부분에 V하고 I가 오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요 T라는 글자가 좀 더 앞쪽으로 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절점에다가 갖다 대고 우리가 크기를 살짝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맞춰주면 이제 끝이요. 해서 이렇게 특정 그림 같은 거 집어넣고 위치를 잡거나 크기를 조정할 때는 최대한 우리 문제 그림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형의 크기는 가로는 얼마, 세로는 얼마, 그 위치는 얼마, 그리고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요 3번, 동그라미 3번이요. ABC 주식회사하고 요 그림 이제 삽입할 거예요. 자, 그 그림 삽입하는 문제예요. 얘는 이제 IHQ라는 그 폴더에 피처라는 그 폴더가 있는데 그것에 가게 되면 이제 로고 1이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이 이 그림이니까 그걸로 이제 채워라. 그거죠. 그리고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요. 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그림하고 여기 있고요. 이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 삽입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요 경로를 보니까 IHQ 피처하고 여기 이제 찾아와졌죠. 왜요? 아까 첫 번째 거 우리 이 커피콘 그림 집어넣을 때 이 경로를 한번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피처라고 이곳으로 한 번에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고 1번이라는 이 파일을 선택하고 삽입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이요. 삽입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ABC 주식회사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문제 좀 보세요. 자, 문제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배경, 회색은 어떻게 해라?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그거요. 지금 여기는 ABC 주식회사라고 있고 이 배경에 아무 색깔도 없죠. 근데 우리 그림 보니까 ABC 주식회사라고 써져 있고 배경색이 회색으로 돼 있어요. 이 회색을 이제 투명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라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그림을 그렇게 할 거니까 이 그림을 선택하고 나면 그림 도구의 서식이요. 서식에 가게 되면 여기 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에 들어가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 투명한 색 설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하고 나면 이제 마우스 모양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 회색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그 색깔이 투명한 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그 메뉴 한 번만 더 보세요. 투명한 색 설정이요. 그래서 투명한 색을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크기 조정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여기 ABC 주식회사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시작되는 그 위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자, 요 부분이요. 요 시작하는 부분이 요 B라는 글자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는 거는 뒤에서 한 요 정도 이제 띄워주면 될 거고 윗부분도 일정하게 조금만 띄워주면 됩니다. 자, 요 시작하는 부분은 보니까 요 커피 그림의 요 하얀색 부분 있죠? 여기보다 살짝 높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다가 우리 한번 ABC 주식회사 얘 한번 갖다 놔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집어넣은 그림 보니까 그림이 되게 커요. 그죠? 얘는 이제 B가 시작하는 그 위치쯤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우리가 컨트롤하고 시프트 그 키를 이용해서 이제 크기도 바꿔주고 이제 위치도 바꿔주면 돼요. 일단 크기 먼저 좀 바꿀게요.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제 크기 먼저요. 자, 크기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이제 B가 시작하는 그 위치쯤에다가 이제 갖다 놔 보자고요. 자,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갖다 대보면 이제 시작하는 위치는 맞는 것 같죠? 자, 그럼 얘요. 얘 이제 가로 위치요. 가로 위치는 요 하얀색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게. 그때는 이제 위로만 올려주면 되죠. 그때 이제 수직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게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시작하는 부분이 얘보다 이제 살짝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슬라이드 1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과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1번 슬라이드 작업 다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장 버튼이요. 저장할 때는 지금 여기 ATS캔 모양 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의 아이콘 클릭해서 저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 전송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슬라이드 하나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저장 버튼 누르고 답안 전송, 저장하고 답안 전송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슬라이드 1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